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그널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벌써 19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강남권이라든지 이 마용성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노도강, 강북, 외곽 지역으로까지 그 상승세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그야말로 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이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속에 이 패닉 바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고민 많으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답을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접수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해결사 분 모셨죠? SC홀딩스 박성규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진짜 심상치가 않아요. 당장 저만 해도 친구들이랑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면 부동산 얘기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주변에 대표님께 질문 주시는 분들 진짜 지인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한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시그널을 드렸어요. 하다못해 이제 이런 지역들이 토호제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기사가 나왔었죠. 네. 저랑 이제 소통을 했던 시청자분들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부동산의 어떤 시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55 커피숍 모여가지고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2018년도, 2019년도 다운됐다가 2020년도에 또 상황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현 정권 들어선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죠. 네. 2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민생지원 지원금이라고 지금 이제 정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 때 1차, 2차 지원금 나오고 통화량, M2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는 M2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네. 또한
정부 정책상 스트레스 DSR이 7월 달에 시행이 되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막차라도 대출을 받아 어차피 내 돈 가지고 다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이용할 영끌 사람들이 좀 많이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현 불장의 시장을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실물 자산의 이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요. 앞으로 이 불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동산 관련 고민하다 보면 주변에 이 전문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대표님 지인 아니셔도 저희 방송 보시면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과천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프루지오 라비에노 아파트 39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두 번째 주택인 의왕시 백운호수 숲속의 아침 36평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분양가가 14억 정도인데 이 가격에 매매가 맞는지 지금이라도 전매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주택을 유지한다면 이 둘 중에 한쪽은 전세 내놓고 한쪽은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사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2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주택을 유지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자, 현재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그나마 그대로도 경기도권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과천 지역에 네. 거주하시죠. 과천 지역도 현재 지금 토지에 대한 거론이 기사가 나왔고요.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안쪽으로 지금 인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의왕시 쪽으로 지금 의왕시 안양 쪽으로 빠져 있는 백운호수 인근의 지금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셔서 백운 구역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백운호수 프로지오 1, 2단지의 오피스텔 단지이고요. 이 단지를 지금 분양받으실 것 같은데 현재 백운지식 문화밸리 도시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천 봉담 간 고속화도로 청계 IC 인근에 있고요. 4호선 인덕원역 대중교통의 지하철이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 입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1단지 512세대, 2단지 330세대로서 약 842세대, 호실로 따지면 842호실의 오피스텔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2025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 우리 시청자분께서 12월 달로 말씀하셨는데 11월 달로 일단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는 오피스텔이다. 2022년도 9월 달에 분양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36평이라고 하셨죠? 36평, 전용 면적 36평은 공급 면적 75평입니다. 75평대의 지금 공급 면적의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셨고 전용 면적 36평, 119 타입의 이 지금 A, B, C 타입 중에서 하나를 지금 분양받으셨다라고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14억 원대가 아니라 지금 분양가는 16억대, 16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의 차이가 과연 99 타입의 어떤 30평형 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건 약간 좀 혼동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전용면 36평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가 16억 대에 형성된 평균 분양가 16억대에 분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근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있는 2019년도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34평 기준으로 9평 기준으로 약 7억 8천에서 8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이 낮은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본물권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의 높은 분양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도
청약 경쟁률도 좀 저조한 편으로 청약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분양받으신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높은 분양가 및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좀 저조했다라고 하는 청약 성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주변 인프라가 조금 덜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자,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시고 가치 상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보유보단 다른 지역으로 매도 후 다른 지역으로 투자하시는 게 기회비용의 어떤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유보다는 갈아타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입지의 단지이기는 하지만 워낙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세와 인근 단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좀 높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모든 요소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개포동 성원대치 2단지 17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21평 아니면 청담동 첨단공원 아파트 25평 중에서 투자로 어느 곳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단지 모두 좀 꽤 연식이 된 단지다 보니까 접근을 하실 때 그래도 직접적인 호재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가 상급지고요. 네. 상급지고 또 지금 한 단지가 개포 지금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죠.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잘하시는 상황에서 이 지역이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투자라고 하시지만 네. 갈아타기에 대한 투자 지역으로 아파트로서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고요. 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성원대치 2단지 개포동에 있는 성원대치 2단지 21평의 위치를 보게 되면 위에 삼익대청, 대치 2단지, 대치 1단지까지 해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이 지역의 이 대치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지금 제가 방송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호선 대청역에서 불과 한 370m 정도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청담동 청담공 삼성 청담공원 아파트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청담역에서 청담 근린공원을 지나서 위치해 있는 한 43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 워낙 두 지역의 아파트가 또 강남권이고 또한 동을 달리한 개포동과 청담동의 동을 달리한 아파트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메리트, 입지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향후에 어떤 직접적인 메리트 그리고 간접 호재가 있지만 그래도 두 아파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두 아파트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넘어가네요. 자, 두 아파트를 지금 서울시 아파트 투자 개포동과 청담동의 두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21평 아파트고요. 두 번째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삼성 청담공원 25평 아파트. 개포동과 청담동으로 말씀드린 대로 3호선 대청역에서 역세권이고요. 또한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청담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두 아파트 모두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개포동 대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4년 차 1758세대 7개 동이고요. 청담동 삼성 청담공 같은 경우에는 27년 차 391세대 8개 동으로 규모가 세대수가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대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15층 아파트고요.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분을 봤을 때 174%, 12%, 21평형의 대지 지분은 약 10.75평.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4,900만 원, 5천만 원 평당 조금 못 미치고요. 자, 보시는 대로 218동 로얄층 기준으로 21평의 2024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8억 2,700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10층이 3월 달에 16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원 정도가 낮은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매물은 최저 호가가 18억 선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가격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호재를 봤을 때 현재 지금 대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재건축으로 사업 유형을 전환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직접적인 호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간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위례신사선이 하계울역에 535m 정도에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강남구 대포동 대치 2단지 21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징을 말씀드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삼성 첨단공원 25평 같은 경우에는 자, 최고 5층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자, 용적률과 건폐율 271%, 26%, 대지 지분 25평의 대지 지분이 약 7.74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땅값이 비싸죠. 거의 7천만 원이 좀 넘는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107동 노얄층 기준으로 삼성 첨단공원 25평의 2024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9억 6,100만 원. 자, 보시는 대로 실거래가 최근 3월 달에 거래된 9층 거래가가 17억 9억 9,500만 원이고요. 현재 본 가격은 현재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자, 삼성 첨단공원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다가 현재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간접 호재 같은 경우에도 위례 신사선이 청담역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두 아파트의 특징을 봤을 때 입지만을 고려해서 토지에 대한 가치만을 간다고 하게 되면 청담 지역이 맞지만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서 이 집 아파트 단지의 큰 세부적인 특징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21평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워낙 초상급지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표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당장 입지만 좀 따져본다면 청담 쪽이 나아 보이지만 오히려 미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세가 꿈틀거리고 있는 개포동 쪽이 나아 보인다라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민에 대한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고민 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일까요? 투자 문의할게요. 신림 뉴타운 2지구 입주권 매수하려는데 투자 가치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신림 뉴타운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주요 업무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가치를 품고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 서남부권의 많은 서울시에서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서남부권에 관한 가장 많은 어떤 재개발의 이슈를 지금 계속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진행사항이 좀 더 원활한 지역 중에 한 군데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서남부권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최대 지역 중에 2구역을 투자해볼까,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해 주신 겁니다. 자, 재개발, 보시는 대로 재개발 2구역이죠.
신림 2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좀 색상으로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지역 재개발 구역은 2구역이고요. 자, 위치가 똑같지 않겠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2구역. 자, 위쪽으로가 1구역입니다. 1구역이고요. 1구역이고. 자, 3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해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무리를 가되 입주 예정이에요. 입주. 올 말에 이번 연도에 입주하는 서울 벤처타운역 프로지오 아파트로 명칭해서 현재 지금 3구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2구역에 입주권을 투자했을 때 과연 입주권을 투자하고 나서 내가 아웃풋할 수 있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인풋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한 수익이 창출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자, 현 단계에서 봤을 때 2주 철거가 완료됐고요. 현재 지금 그 다음에 착공, 분양, 준공이 들어가겠죠. 자, 보시는 대로 신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487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2026년도 초반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본 구역 같은 경우에 2구역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물건들이 다세대나 그리고 토지 등등이 나와 있을 거라 지금 보여지는데 그 지금 물건에 대한 시세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에는 좀 방송상 안 맞을 것 같고 직접 알아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저한테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구역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는 다른 구역도 좀 설명을 필요하겠죠. 2구역만이 아니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000세대가 좀 넘죠. 지금 보시는 대로 GS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DLENC 등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보시는 대로 2024년도 건축 심의가 통과돼서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중으로 아직 가장 세 구역 중에서는 가장 지금 속도가 늦은 진행 단계가 늦은 구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구역 지금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루지오 아파트 571가구고요. 대우건설이 준공을 했고 지금 보시는 대로 거의 30대 1 정도의 일반 분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신림 3구역에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루지오의 34평의 평균 분양가가 10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0억 2천만 원. 10억 2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평균 분양가를 보이고 있는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루지오 아파트의 가격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2구역의 조합원 분양가, 또한 권리가에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곱하기 비례율이 들어가죠. 권리가에 플러스 피해가 프리미엄을 해서 입주권을 매수하실 텐데 권리가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입주권 매매가를 세 개를 비교를 하시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구역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풋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주변에 3구역 시세 10억 2천만 원 정도 이상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바른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림 2구역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인근에 위치한 1구역, 3구역도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부분이겠죠. 때문에 권리가액이라든지 입주권 매매가 등을 비교하고 나서 좀 그 가치를 따져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궁금증 아직 풀리지 않으셨다 하시면 또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김포 북변동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분양권 31평 32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가 3, 4천 정도인데요. 실입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절한 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9월달, 지난해 9월달 정도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치를 한 6개월, 6, 7개월 되고 당첨되신 분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매도 타임을 잡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네. 2027년도 하반기쯤에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본 아파트가 실입주로 나쁜 위치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시점에서 매도 타임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에서 약 230m 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죠. 또한 인천 2호선 걸포 북변역이 180m에 예정돼 있어요. 더블 역세권으로 향후 변모가 바뀌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29개 동 최고 35층 3,000세대가 넘습니다. 3,058세대. 자, 2028년도 2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지금 현 시간부로 141명이 지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 계시는 아파트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양권 말씀하셨죠. 분양권 31평의 분양권을 32층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평형대가 많지만 그 중에서 488세대가 있는 31평의 분양권 실거래가가 최근 6억 4,910만 원이고요. 지금 주변 지금 매물 평균 가격이 호가 평균 가격이 한 7억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분양가가. 자, 분양가를 좀 볼까요? 자, 분양가를 뒤쪽에 보게 되면, 자, 31평의 평균 분양가의 가격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평균 경제는 3.77대 1이고요. 자, 76제곱미터 76 타입 A, B, C 타입이 6억 2천부터 6억 3,600까지 6억 2천부터 6억 3,600까지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 분양가 대비해서 현재 호가로 형성되어 있는 매물의 가격은 약 3, 4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현재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을 봤을 때 최근에 31층이 거래된 게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은 32층이라고 하셨죠? 31층의 가격이 최근 가격 거래가 여기 12층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31층 가격대가 제가 좀 체크한 바로는 6억 5,460만 원. 6억 5,500만 원 정도의 31층이 거래가 되어 있는 실거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매물 호가는 평균 7억 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본 지금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고요. 대단지입니다. 또한 교통호재 2호선, 인천 2호선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분양권이 보유가 초기 단계.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분양권의 가격은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가격 흐름의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 하반기쯤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신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좀 더
미래 가치의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의 주신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역세권인데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있어서 더블 역세권으로의 이 변모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더불어서 대단지인데다가 여러 가지 이점들을 봤을 때 실입주도 괜찮다. 다만 투자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분야가 가격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 정도에는 매도 타이밍 잡아봐도 되겠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면서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나도 좀 궁금한 거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8504번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자금 3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하려는데요. 전세 앞에서 구입하려는데 24평 염창동 태진 한솔 그리고 용인, 죽전, 현안마을 동성 2차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어디가 좋을지 선택 비교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교군이 있을 때 항상 대표님께서 표로 좀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네네. 오늘도 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기 네. 전에 일단 입지적인 특징부터 자 우리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태진한솔 24평 아파트. 자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권 약 한 24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지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죽전도 용인시로 갑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용인시 수지구도 경기도권에서 과천하고 광명하고 세 개의 지역이 지금 그 규제 지역으로 지금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서 지금 언론 기사에 나왔던데 그 지역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입니다. 죽전동. 자, 이 지금 현안마을 동성 2차 아파트고요. 동성 2차 아파트고 아래쪽으로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아파트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도표화 시켰고요. 도표화 시킨 자료를 볼까요? 자, 하나는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하나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먼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태진한솔 24평 아파트 3억 원을 가지고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가격대의 가격대가 한 7억 원 선대의 두 아파트를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격적인 분석은 해보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금력에다가 맞춰서 지금 아파트를 비교 분석을 해서 의뢰를 하신 것 같고, 먼저 지금 태진한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염창역에서 240m 32년차 아파트고요. 5개 동 356세대입니다. 자, 특징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 말씀드렸지만 중공업 지역의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3% 이내의 토지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가 중공업 지역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용적률 271%, 건폐율 25%, 대지 지분은 7.7평입니다. 24평형의 대지 지분은 약 7.7평의 대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평당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자, 백이동 로얄층 기준으로 태진한솔 24평의 주택공시가격 4억 4,700만 원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왜 자꾸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준공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니면 그 등 도정비사비 들어갔을 때 이런 자료들, 이런 지표들이 내가 감정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태진한솔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7월 달 7층이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된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전세가율이 61%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실투자금 2억 8천에서 약 3억 1천만 원 정도의 금액대가 들어가는 아파트의 가격적인 투자금까지도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자, 호재를 봐서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호재 봤을 때
태진 한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연수가 이제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업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조금 그려지는, 일단은 지금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의 어떤 숙제가 남아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리브델링의 염창 무학, 그리고 재개발 목동 523-45번지 우성 연립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태진 한솔의 개요와 직접적인 호재 특징을 정리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안마을 동성 2차 32평입니다. 자, 염창동은 24평, 죽전동은 32평의 아파트의 규모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27년차 아파트고 12개 동 838세대입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보신 대로 대학 대지지분이 12.41평, 평당 공시지가가 1,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보신 대로 203동 노약층 기준으로 4억 1,400 정도의 주택 공시가격이 확보되어 있다. 금액을 봤을 때 실거래가가 7억 7천만 원이 6월 이번 달에 12층이 거래가 됐고 21년도 7월 달에 18층이 8억 7,500만 원, 약 마이너스 12% 정도의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전세가율은 67.5%, 그리고 실투자금 같은 경우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두 아파트가 모두 그 범위 내에 들어온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 동성 2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를 지금 따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고요. 주변에 지금 수지 3H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두 아파트 중에 어딥니까? 라고 하게 되면 두 아파트 모두 제가 볼 때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아파트를 비교하셨던 그런 어떤 분석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서울권 태진 한솔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구하시고 좀 더 발품을 파시면 좀 더 우위에 있는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좀 더 우위에 있는 단지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요. 두 아파트 중에 정 골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용인보다는 태진 한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아파트 모두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서울 내에 매력적인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굳이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태진 한솔 쪽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발품을 파신 이후에 또 두 가지 선택지 고민되신다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수원 망포동 쌍용 아파트 48평 팔고요. 서울에 24평 아파트 사고 싶은데 추천 부탁드릴게요. 쌍용 아파트 언제 팔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사연 중에 이런 사연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울 지역 대형 평수에 사시다가 보유하고 계시다가 좀 평수를 줄여서라도 인서울 입성하려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거예요. 지역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권 내에서도 가격 상승 시기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시기에 가격 상승 탄력도가 틀린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어떤 단지는 갑자기 확 오르고요. 네. 어떤 단지는 같이 오르고 있는데도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더 가격 상승 탄력도가 가파르고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어떨까. 그러나 누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가구 어떤 그 모든 어떤 정책들에 있어서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1세대 1주택의 정책들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런 정책이 악영향을 끼치는 역으로 역효과가 나고 있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수원 수인분당성 망포역에 떨어져 있는 망포역에서 인근에 있는 한 550m 떨어져 있는 망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망포역 마을 쌍용이고요. 쌍용 아파트입니다. 자, 수인분당성 위치에 있고요. 8개 동 최고 24층 531세대 24년차 아파트고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 22%, 225%,
용적률 225%, 건폐율 17%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평과 48평,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48평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자, 48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6억 4,300만 원이죠. 지금 매물 가격 평균은 6억 9천까지 올라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죠. 자, 봤을 때 지금 12층이 5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5월 달에 거래가 됐고 지금 매물 평균 가격은 보시는 대로 6억 9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4%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호가가 지금 6억 9천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 이내 선에서 지금 하락률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교통, 생활, 교육, 정주 여건 우수합니다. 우수합니다. 위쪽에 망포역 이쪽 위쪽으로 파란색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우리 지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특법에 적용이 안 되는 아파트의 미적용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쉽지만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호재가 좀 미비하고요. 가격 흐름의 전고점을 봤을 때는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호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약 10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내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원 아파트가 오를 때 서울 아파트의 24평은 가만히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별 가격 상승 탄력도는 서울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매수 타이밍을 언제가 좋을까요가 아니라 현재 본 아파트가 지금 10% 이내의 전고점을 회복했다고 하면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서울권의 24평 아파트를 매수 전략을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두세 번 왔다 갔다 일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매도하는 동시에 매수를 하는 서울권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여러 가지 가격 상승 탄력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수원 아파트보다는 서울 지역의 탄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고민 해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하얀샘동 주공 12단지 17평 재건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미래 전망을 봤을 때 팔아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나 궁금한데요. 참고로 나이도 좀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이 사실도 조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광명 뉴타운 일대에 지금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광명 뉴타운이 지지부진하게 좀 길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성 문제 때문에 보통 대부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아파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대비해 가지고 일단 일반 분양권이 적게 되게 되면 추가 분담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속해 있는 단지 주민들이 도장 찍고 하는 게 좀 더딘 게 있었는데 지난 3월인가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전체적으로 묶여버리면서 용도 지역이 상향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각 단지마다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에 있어서의 찾아볼 게 많은 지역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 1호선 독산역에서 약 한 700m 떨어져 있죠. 자, 하안주공 12단지 독산역에서 한 700m 떨어져 있고요. 가운데 지금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24개 동 최고 15층 2392세대 36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155%에 건폐율 12%. 현재로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용도지역은 3종으로 전환이 되죠. 조건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지금
17평부터 31평대까지 아파트가 평형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청자분은 17평, 17평을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재건축 초기 단계로서 정비구역 및 사업 시행사 지정 동의율이 최근 2025년도 3월 달에 70%를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라 지금 보여지고요. 자, 17평의 대지 지분이 9.92평입니다. 9.92평. 17평의 대지 지분이 약 9.92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개별 대지를. 자,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평당 1,400만 원, 1,500만 원 조금 안 되고요. 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 1219동 노열층 기준으로서 한 2억 9,1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라고 이제 개별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고요. 17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4억 7,500만 원입니다. 4억 7,500만 원. 정고점 2025년도 5월 달에 거래가 된 8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정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30% 떨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금액대가 회복이 더딘 거죠. 더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가 50대인데 이거 재건축돼가지고 언제 이득을 보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평당가가 2,794만 원, 약 2,800만 원이고요. 800만 원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 지역의 광명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위쪽에 철산역에 어딜 가봤냐면 여기 지금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아파트 신축 아파트죠. 그리고 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분양권 가격 비싸다고 했던 아파트 현재 거래가 되는 평당 가격이 4,300에서 4,30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4,300만 원까지 금액대가 올라가 있는 주변의 시세를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본 아파트의 미래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까지 기다려서 실수요자가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의 아주 총계 단계다 보니까 진행 단계별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처분 등등 여러 매도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계별 매도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더 자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사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었죠. 때문에 나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걸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좀 탄력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단계별로 매도할 수 있는 전략 잘 세워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모두 마쳐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좀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집 못 사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처럼 부동산을 단기로 볼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주택자분들 또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 분들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땐 시장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내 집 마련을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가지고 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2018년도, 17년도, 19년도에 떨어졌다가 20년도, 21년 또 좀 올랐었고요. 네. 또한 21년도에 하반기에 또 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있다. 다만 1주택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시장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돌아올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문의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간편한 상담 접수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old leaf is turning over, turning over.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